네,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공급 대책 플러스 및 소형 주택이죠. 비아파트 규제 완화 방안을 추석 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정말 명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있고 조금 건너떠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항목은 바로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비아파트 관련된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왜 완화 방안 발표를 했을까요? 바로 주택 공급 활성화 방향 동향,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간 정부가 270만 호죠. 270만 호를 전국에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공공주택이죠. 공공주택의 경우는 100만 호 이상 이렇게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고 공급 규제 합리화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잘 돌아갔나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인허가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착공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준공도 계속해서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어떤 사태가 일어났죠? 바로 금리 인상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상승이 되면서 정말 많은 나라들의 집값이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한 발 걸쳐 있었던 거죠.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런 건설사들이죠. 건설사들이 대출을 일으켰을 때 금리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망하는 시공사 건설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 싶어도 건물을 질 수가 없는 사태가 오면서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인건비도 올랐고 그 다음에 건축 자재비도 올랐고 그러면서 공급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완화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건설사들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끔 PF 대출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완화 방안을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정말 투자자들이죠. 소형 주택,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의 비아파트 완화 방안은 솔직히 조금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딱 들었을 때는 이게 완화가 된 건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조금 완벽한 완화 방안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뒷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인허가 물량이 감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인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39%가 감소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착공이죠. 착공을 보시게 되면 전년 대비 56%가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준공도 한번 보시게 되면 준공 물량의 경우는 지금 전년 대비 92%가 감소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허가 물량도 감소가 됐는데 인허가를 받았다라고 해서 착공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거기서 정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착공에 못 들어가는 시공사 건설사들도 굉장히 많고 착공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망하는 시공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준공이 되는 건축물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년 대비 92%가 그만큼 준공이 되지 못했다. 공급이 그만큼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주택 공급 인허가 착공의 위축, 장래 수급 불균형이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될 수가 있도록 개선 방향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완화 방안을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완화 방안이 어떤 완화 방안이 발표가 됐느냐? 바로 PF 대출이죠.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은행권이라든가 증권사에 PF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 플러스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PF 대출을 일으킬 수가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의 완화 방안, 말 그대로 PF 대출을 완화해 줌으로써 시공사, 건설사들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끔 완화 방안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PF 대출은 요 정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비아파트 부분이죠.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 방안이 어떤 게 나왔는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어떤 게 나왔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업 여건 개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경우
경우는 정말 기존 건물 허물고 새롭게 아파트를 지으려면 적어도 3년에서 4년 정말 정비 사업이 추진이 처음부터 초기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정말 10년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공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비아파트죠. 비아파트 다세대라든가 다가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연립주택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게 공급이 돼야지 단기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게 발표가 되느냐, 비아파트 자금 조달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자금 지원,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이죠. 이런 비아파트의 경우는 1년에서 2년 안에 건물이 완공이 될 수가 있죠. 단기간 안에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많은 수요가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비아파트죠. 비아파트에 대해서 건설 자금이죠. 건설 자금을 1년간 한시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대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3.5%로 금리를 적용을 함으로써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파트죠.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 임대로 건설이 됐을 경우에는 기금 지원 대출 한도도 확대를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항목을 보시게 되면은 도심 내 공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해서 건설을 하게 되면은 세금이라든가 기금 등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래 내용이 나와 있죠. 특정 학교, 기업, 소속, 학생 지원이 아닌 일반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임대 운영하는 기숙사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건설 시 취득세라든가 종부세, 양도세 감면을 해주고 기금, 출융자 저렴한 택지 제공, PF 보증 등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공급이 될 수가 있게끔 공급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서 비아파트 PF 대출을 완화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소형 건설사들이죠. 소형 시행 사업을 하시는 이런 시행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말 그대로 투자자분들이죠. 정말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한테는 상관없는 규제 완화 방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투자 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주세요. 그 다음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보증 공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건설 공제 조합 등 보증으로 해서 비아파트 사업장도 자금 조달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책임 준공 보증, CPF 대출 시 부과되는 건설사의 책임 준공 의무에 대해서 건설 공제 조합을 이행 보증을 시설해주겠다 3조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PF 모기지 보증이죠. 사업자 대출이죠. 본 PF 모기지 자금 보증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것도 동일하게 3조 원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PF 대출을 받음으로써 이런 다세대라든가 연립, 오피스텔이 조금 더 공급이 될 수가 있게끔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비아파트 규제 개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분들한테 그렇게 좋은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도시주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거와 공유, 모빌리티를 결합한 소형 주택을 통해서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도심 내 주거 수요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역세권 주변에 도시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업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이죠. 역세권 500m 이내에 건설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도시형 생활주택 60제곱미터 이하의 공유 차량 활용 시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세대 주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세대당 0.5대 뭐 요 정도 이제 법적으로 이제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법정으로 봤을 때 0.6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세대당 0.4대로 기준을 완화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세대 주택을 보면은 아래쪽에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죠. 그 다음에 2층부터 이렇게 5층 뭐 6층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뭐 예를 들어서 0.5대씩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0.4대로 하면서 조금 더 세대를 넓혀갈 수가 있게끔 완화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 나와 있네요. 전용 공간 확보 시 추가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청약, 무주택 단주 기준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약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약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기간이 몇 년인지에 따라서 점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만큼 무주택 기간을 유지를 잘 하셔야 되는데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 기간의 점수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무주택 간주 기준을 확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청약시죠.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이죠. 소형주택의 기준가격 상향 및 적용 범위 확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서민 주거 사다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가격이죠. 공시지가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수도권의 경우는 기존에 1억 3천만 원입니다. 공시지가로 1억 3천만 원 이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1억 3천만 원 이하의 공시지가 부동산이 많이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거의 대부분 정말 2, 3억씩 넘어갑니다. 무주택으로 간주할 수가 있는 부동산이 그만큼 희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봤을 때는 이것을 1억 6천만 원까지 상향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천만 원 올랐습니다. 3천만 원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받을 수가 있는 이런 부동산이 늘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다세대 주택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6천만 원 이하의 공시지가 부동산이 많이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공시지가가 2, 3억씩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을지는 정말 미지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0.8 말 그대로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상향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보지는 못할 것 같다.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적용 범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민영주택 일반 공급에서 민영 공공주택 일반 특별 공급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제 완화 방안, 비아파트 규제 완화 방안은 이게 답니다. 그 이상의 규제 완화 방안은 없습니다. 그전까지 나왔던 예상 규제 완화 방안 보면은 세제 혜택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어느 정도 정말 획기적으로 나왔을 때는 주택수에서 빼준다라는 이런 규제 완화 방안도 어느 정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규제 완화 방안은 없습니다. 완화 방안을 보게 되면은 비아파트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PF 대출을 완화를 해준다라거나 아니면은 건물을 지었을 때 이 주차장 대수죠. 주차장 대수를 0.6대에서 0.4대로 완화를 해준 거. 그 다음에 청약에 들어갔을 때 공시가 1억 3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이 이하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은 무주택으로 간주해주겠다. 요게 답니다. 정말 많이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규제 완화 방안이 발표가 됐을 때 소액으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실망을 조금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아직까지 서울에 소액으로 들어가면서 앞으로의 가치가 살아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지역 많이 있습니다. 규제 완화 방안이 안 나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해서 재개발이 됐을 때 앞으로의 가치가 상승이 될 수가 있는 지역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경우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셨을 때는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